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벤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벤젠의 성질과 조건, 명명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벤젠의 반응에 대해 알아볼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전자성 치환 반응을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친핵성 치환 반응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산화나 환원 등 좀 짜투리 같은 반응들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젠의 성질, 조건, 명명을 보도록 할게요. 벤젠은 먼저 매우 안정하다는 성질을 가집니다. 매우 안정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얘네가 반응을 할 때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얘 자체는 깨지지 않고 얘네의 겹사슬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뭐 이런 식으로 깨진다던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붙는다던가 이 벤젠 고리는 유지를 하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벤젠 고리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면 이 정도의 안정성을 가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세 개 있을 때는 한 이 정도 되겠거니 하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훨씬 더 안정하다는 것이죠. 이때 여기서 나타내는 이 에너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중결합을 깼을 때 얘네가 단일결합으로 바뀌었을 때 방출되게 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높다면 그만큼 이쪽으로 넘어갈 때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벤젠이 왜 안정한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벤젠은 6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분자 오비탈로 바뀌면 항상 이렇게 결합성 오비탈, 안정한 오비탈이 있고 반결합성 오비탈, 불안정할이 있죠. 그러면은 6개의 전자가 전부 안정한 오비탈 쪽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6개의 오비탈이 있다면 얘네가 이중결합이 얘네끼리 결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얘네 6개가 전체적으로 한 뭉탱이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면 이 하나하나가 sp2 오비탈로 서로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남은 p 오비탈이 이렇게 두 개씩, 물론 뭐 두 개씩 짝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 6개가 전부 다 인접을 하니까 전부 다 이 6개 전체에 전자 6개가 퍼져서 한 뭉탱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더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벤젠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6개가 한 뭉탱이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젠의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화합물이 방향족성을 띠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콘주게이션으로 이루어진 평면 고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도 포인트가 많은데 콘주게이션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고리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개여야 합니다. 즉 6개, 10개, 14개, 18개 이런 식으로 전자 개수가 어떠한 규칙성을 띄어야 하고 이때 전자 개수가 그래야 하는 것이지 오비탈 개수와는 무관합니다. 아직 뭔 소리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하나하나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제일 대표적인 방향족 고리인 벤젠이 있죠. 얘는 보시면 전부 다 콘주게이션, 이렇게 연속된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면을 이루고 고리입니다. 전자 개수도 6개로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하죠. 반면 얘를 볼게요. 얘는 평면 고리이긴 하지만 전자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보기에는 뭐 안정해 보일 수 있지만 방향족성이 아닙니다. 얘도 평면 고리고 콘주게이션처럼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 7개로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할 수 없어서 방향족성이 아닙니다. 이번엔 얘를 보도록 할게요. 얘도 콘주게이션으로 이렇게 연속된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고리이기도 하고 또 전자 개수도 세어보면 1, 2, 3, 4, 5, 6, 7, 8, 9, 10으로 4n 플러스 2개를 만족을 하지만 얘는 중요한 게 평면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수소와 수소가 평면이면 서로 좀 인접해서 뒤틀리게 되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게 돼서 방향족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방향족성이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 개수를 세어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긴 한데 얘도 이렇게 그림만 봤을 때는 평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뭐 이런 식으로 뒤틀린 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얘도 평면이 아니라서 방향족성이 아닙니다. 이번엔 얘네를 보도록 할까요? 얘네는 보기에는 방향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육각형처럼 안 생겼으니까. 근데 얘네를 잘 보면 일단 평면이고 고리인 거는 둘 다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콘주게이션인가가 중요한데 여기가 음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쌍이 p 오비탈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도 p 오비탈이니까 콘주게이션, 연속된 p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음전하라서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라서 4n 플러스 이게 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 독성이 맞아요. 이번엔 얘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보면은 평면 고리인 거는 당연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 개수가 4n 플러스 2개인가? 콘주게이션인가?를 봐야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는 지금 양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p-오비탈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여기선 0개니까 4n 플러스 2개, 즉 6개를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전부 다 p-오비탈로 한 뭉탱이를 이루고 있는데 전자 6개가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개수는 사실 5개와 7개로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하지 않지만 어쨌든 전자는 6개로 얘네를 5개의 오비탈과 7개의 오비탈을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젠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들도 보도록 할게요. 얘도 보면은 일단 여기에는 p-오비탈 이렇게 있고 이 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sp2로 비편제가 되어 있고 이 p-오비탈에 N의 고립 전자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H는 sp2 오비탈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전자 개수가 4n 플러스 2, 6개를 만족하기 때문에 방향 독성이 맞고요. 이번엔 얘를 보도록 할게요. 얘를 대충 생각했을 땐 여기에 전자가 2개니까 전자가 7개라서 방향 독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이미 이 질소가 여기에서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p-오비탈이 여기 전자 하나가 들어간 채로 쓰이고 있고요. 이 고립 전자쌍은 sp2 오비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p-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돌아다니고 여기 있는 고립 전자쌍은 sp2 오비탈에 비편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독성이 맞습니다. 이번엔 얘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보시면 여기에 2개의 고립 전자쌍이 있는데 하나는 sp2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p-오비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오비탈에 여기 전자 2개, 여기 3개, 4개, 5개, 6개라서 4n 플러스 2를 만족하기 때문에 얘도 방향 독성을 만족합니다. 이번엔 얘를 보도록 할까요? 얘는 보시면은 뭔가 얘랑 언뜻 보면 비슷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전자 2개, 하나는 sp2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p-오비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p-오비탈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방향 독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쪽에 H가 이렇게 2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 sp3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오비탈이 넣을 수 없어요. sp3만 4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p-오비탈로 연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콘주게이션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방향 독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밑에 있는 고리가 여러 개인 얘들을 보도록 할게요. 중간 거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얘는 먼저 평면 고리죠. 평면 2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콘주게이션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전자 개수도 세어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라서 4n 플러스 2도 만족하죠. 그래서 얘는 방향 독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도 보도록 할 건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엔 전자 개수를 세줄 때 테두리 애들만 세주면 돼요. 그래서 뭔가 다 세어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뭔가 아무튼 전자 개수가 18개고요. 그래서 4n 플러스 2를 만족을 하고 또 얘네가 연속적으로 이중결합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콘주게이션도 만족을 하고 또 이런 애들이 합쳐져 있으니까 평면 고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 독성이 맞아요. 얘는 그냥 예외인데 얘를 보면은 뭔가 연속적으로 이중결합이 있고 4n 플러스 2개 1, 2, 3, 4, 5, 6이라서 방향 독성 만족하는가 싶지만 얘는 그냥 예외적으로 방향 독성이 아닙니다. 얘는 아니구나 하고 외워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벤젠을 명명하는 법을 보도록 할 건데 이런 벤젠 화합물은 특별한 이름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이런 특별한 이름 걔네를 모체로 봐서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그걸 외워줘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평범한 그냥 이런 얘는 벤젠이 모체가 되겠죠. 거기에 이런 알코올기가 붙으면 페놀이 되고
메틸기 하나가 붙으면 톨루엔이라고 되고요.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 사일렌이 되고, 그리고 이런 바이닐기가 붙으면 스티렌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아미노기가 붙으면 아닐린이라고 부르고, 이런 알데하이드가 붙으면 벤즈알데하이드, 그리고 이렇게 카복실기가 붙으면 벤조익 애시드, 그리고 이런 케톤기가 붙으면 아세토페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얘네를 명명을 할 때 특별한 방법을 써줄 수도 있는데, 작용기가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also, O 이런 애들을 써줄 수 있고, 하나 건너 있으면 메타, 그리고 정반대편에 있으면 파라라고 명명할 때 좀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짓는가 하면, 먼저 이런 애가 있으면 모체를 그냥 벤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벤젠으로 모체를 보았을 때는 여기에 하이드록시와 메틸기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하이드록시 3메틸벤젠 이렇게도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요. 이번엔 모체를 페놀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면 페놀을 모체로 볼 때는 이렇게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곳을 1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2, 3, 메틸기가 3자리에 붙은 거겠죠. 그래서 3메틸기가 3번 자리에 페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톨루엔을 모체로 보면은 여기가 1번이 되고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곳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하이드록시 톨루엔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고, 이 위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메타 자리에 붙었다라고 해서 메타 하이드록시 톨루엔 이렇게도 명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은 좀 명명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벤젠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볼 것은 친전자성 치환 반응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벤젠에는 6개의 전자가 6개의 오비탈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전자가 많은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자가 많은 벤젠이 전자를 좋아하는 이런 양전하를 띤 친액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여기에 친전자체가 붙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원래 붙어있던 수소도 있을 것이고, 여기 있던 이중결합 하나를 써서 친전자체가 붙게 된 거니까 여기에 양전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벤젠은 벤젠을 깨면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벤젠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염기가 나타나서 이 새로 붙은 친전자체 말고 기존에 있던 수소를 공격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중결합을 다시 회복해서 벤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있던 수소 하나가 친전자체 하나로 치환되는 것이 바로 친전자성 치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을 수 있는 친전자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로젠하고 NO2 그리고 HSO3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그냥 Cl 플러스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FeCl3에 Cl2를 같이 넣으면 이 Cl2가 Cl 플러스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위와 같은 메커니즘에 따라서 Cl로 수소 하나가 치환이 되는 것이고요. 또 FeBr3랑 Br2를 같이 넣으면 Br 플러스 같은 상태가 돼서 얘가 붙게 되고, 또 F테다 BF4 이런 애는 F 플러스와도 같은 상태라서 여기에 F가 또 치환이 되게 되고, CuCl2나 H2O2와 I2를 같이 넣으면 I 플러스나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H 대신에 I가 하나 붙게 됩니다. NO2가 붙는 조건은 HNO3를 H2SO4와 같이 넣으면 얘도 NO2 플러스랑 비슷한 상태가 돼서 NO2가 붙게 되고요. HSO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H2SO4와 SO3를 같이 넣으면 HSO3 플러스와 같은 상태가 돼서 이걸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은, 달아주고 싶은 친전자체에 따라서 이러한 애들과 반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이, 이렇게 NO2가 붙었는데 얘를 H2PD로 반응을 시키면 NH2로 환원이 되게 됩니다. 복합성 문제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 말고도 알기를 붙일 수도 있는데, 이런 평범한 알기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케톤처럼 이런 형태의 알기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알키라와 아실화 얘네들을 합쳐서 프리델-칼프츠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네를 반응시키는 조건은 원하는 알기를 가진 알킬 할라이드, 얘도 원하는 아실기를 가진 아실 할라이드를 준비를 해주고요. 걔네를 RCl3와 같이 넣어주면 이걸로 이렇게 치환이 되게 됩니다. 얘네는 이런 반응 조건에서 R 플러스 혹은 이런 아실 양이온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와 같은 메커니즘을 따라서 치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알키로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전자를 끄는 작용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NH2도 있으면 안 되는데, 걔는 왜냐면 RCl3랑 같이 있으면은 얘가 NH3 플러스로 바뀌어서 양이온이니까 얘가 전자를 끄는 작용기로 바뀌어서 얘도 결국에는 전자 끄는 작용기가 있는 효과와도 같기 때문에 얘네를 넣어주면 안 되는데, 자세히는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만약에 얼기가 그냥 요런 애면은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서 무난하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틸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냥 무난하게 붙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3개 이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얘는 지금 이런 비슷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이온은 차수가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나서 이 상태, 이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키라를 할 때는 얘네가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1차로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차로 붙기보다는 2차로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폴리,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것도 이따가 보겠지만 얼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주는 작용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얼기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은 얘의 반응성이 더 늘어나서 또 하나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붙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 한 개만 붙이고 싶어도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또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아시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얘도 전자를 끄는 작용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NH2도 NH3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RCl3가 있는 조건에서는 전자를 끄는 작용기로 바뀌어서 안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하고요. 얘는 알키라와는 다르게 리어레인지멘트나 폴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이따가 보도록 하겠지만 얘는 붙으면 이런 애가 붙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작용기라서 반응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폴리하거나 혹은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나지 않아요.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불안정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위치가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딱히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나지 않고, 사실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전자를 끄는 작용기, 알키기는 전자를 주고 아실기는 전자를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한번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깐 작용기의 영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에 여러 가지 작용기가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애가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애가 붙을 수도 있고, 다양한 애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작용기가 달림에 따라서 벤젠의 반응이 더 잘 일어나냐 혹은 잘 안 일어나냐가 달라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친전자체가 붙는데 그 붙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반응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액티베이터와 디액티베이터가 있는데, 액티베이터는 아까 봤던 친전자성 치환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디액티베이터는 더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액티베이터에는 NH2, OH, 그리고 이렇게 얘는 O가 달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이런 애들은 전자를 줘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합니다. 얘네가 전자를 주는 방식은 얘네는 고립 전자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공명을 이렇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자를 이쪽으로 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아까 친전자성 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벤젠에 전자가 많기 때문에 E 플러스 이런 친전자체를 공격을 하는 거니까 이쪽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기 이런 OH가 달리면 여기 있던 고립 전자쌍이 이렇게 공명을 이루면서 전자를 좀 많게 만들어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자 밀도를 좀 높임으로써 친전자성 치환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얘네는 액티베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얼기인 애들도 전자 밀도를 높여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데, 얘네는 공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얘네가 전자가 많으면 이쪽으로 유도 효과처럼 전자를 주기 때문에 얘네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해서 액티베이터의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반면 이런 I, BR, CLF 이런 애들은 유도 효과로 작용기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데 전자 밀도가 높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애들은
전자를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기 있는 전자 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얘네가 좀 이런 친전 자체를 공격을 하기 힘들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디액티베이터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디액티베이터입니다. 얘네도 똑같이 전자 밀도를 낮게 만들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가서 얘네는 공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에 전자를 되게 적게 만들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전자 밀도를 낮춤으로써 아까와 같은 친전자성 치연 반응을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반응성을 이렇게 봤어요. 반응성은 이런 애들은, 전자를 주는 애들은 친전자성 치연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전자를 빼앗는 애들은 친전자성 치연 반응을 잘 안 일어나게 한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붙는 위치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붙는 위치는 아까 저희 명명 배울 때 올소, 페라, 메타에 대해 보았잖아요. 이렇게 작용기가 여기에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면은 올소 자리에 붙을 수도 있고 메타 자리에 붙을 수도 있고 파라 자리에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애들은 올소와 파라 자리에 붙게 만들고 여기 있는 애들은 메타 자리에 붙게 만듭니다. 그 이유를 밑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를 한번 볼까요? 얘네는 일단 만약에 친전 자체가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붙으면 양전하가 여기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올소에 붙으면 양전하가 저기에 생길 거고, 메타에 붙으면은 여기에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페라에 붙으면은 여기에 생기는데 이렇게 공명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양전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위에, 이렇게 바로 위에 전자를 주려는 애가 있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공명을 이루면서 여기에 양전하가 있어도 안정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얘가 여기 있더라도 딱히 뭐 이 상태에서 공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로 붙으면은 여기 얘가 있기 때문에 일로 밀려나기는 하지 딱히 여기에 있는 양전하를 안정시켜줄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소이거나 페라인 게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는 올소 페라 자리에 친액체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애들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얘네는 유도 효과에 의해서 전자 밀도를 낮추는 디액티베이터이긴 하지만 어쨌든 위치상으로 보았을 땐 얘네가 고립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공명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가 달리면 디액티베이터인 건 맞아요. 근데 공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올소, 메타, 페라가 있을 때 올소, 페라인 경우가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높은 전자 밀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고립 전자쌍을 공명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소 페라에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명을 주면서 안정화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디액티베이터이긴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올소 페라가 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는 위치상으로 올소 페라에 치연기가 붙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네 이쪽에 있는 애들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일단 공명에 의해서 그리고 또 유도에 의해서 전자를 땡기기 때문에 디액티베이터였죠. 얘네는 전자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얘네는 전자를 끌어당기고 싶은데 바로 밑에 이렇게 양전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불안정하겠죠. 얘 자체도 전자를 뺏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여기에 양전하가 있으면 당연히 뭔가 반발되는 느낌이고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차라리 메타가 안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메타 위치에 치연기를 붙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액티베이터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디액티베이터다. 그리고 공간상으로는 이 두 개는 올소 페라에 붙게 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메타에 붙게 한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유도보다는 공명이 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더 강력한 액티베이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좀 덜 강력한 액티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둘도 비교를 하자면 공명이 더 강력한 효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더 강력한 디액티베이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좀 덜 강력한 디액티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치원기가 여러 개 달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아까 올소페라 메타에 대해 봤는데 좀 서로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치하네요. 이 경우에는 여기에 올소페라에 붙고 싶어하고 여기 있는 얘들은 메타에 붙고 싶어하니까 일치를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치원기가 서로 합심을 할 때에는 이쪽에 치연기가 붙게 됩니다. 반면 여기에서는 OH가 있으니까 얘네는 여기 아니면 여기, OH 기준으로는 자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올소페라에 붙이고 싶어 할 거고 CL로 봤을 때는
자기 기준에서 올소페라에 붙이고 싶어 하니까 서로 다르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OH가 더 강력한 액티베이터이기 때문에 CL은 디액티베이터이긴 하지만 만약에 액티베이터랑 디액티베이터가 있으면 강력한 액티베이터인 OH가 더 효과가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OH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붙고 싶어 하고, 참고로 이렇게 작용기 두 개 사이에 낀 쪽에는 안 붙어요. 왜냐면 너무 스테릭하기 때문에. 그래서 OH 기준으로는 저 둘에 붙고 싶고, NO2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쪽에 붙고 싶겠죠. 근데 강력한 액티베이터가 일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CL하고 NO2가 이렇게 있죠. 얘네 둘은 둘 다 디액티베이터네요. 그런데 NO2가 더 강력한 디액티베이터죠. 그래서 CL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붙고 싶지만 이쪽은 스테릭해서 안 붙고요. 그리고 NO2를 기준으로 했을 땐 이쪽에 붙고 싶으니까 NO2가 더 강력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시원기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작용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뭐가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느냐를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작용기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한 번 더 알키라와 아시라를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자면, 전자 끄는 작용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은 아까 봤던 이런 FCl3, CL2 이런 애들보다 RCl 이런 애들은 반응성이 좀 더 낮은 애들이라서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으면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액티베이터가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알키라나 아시라는 이런 디액티베이터가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NH2가 여기 있을 때는 액티베이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RCl3에 의해서 NH3가 되면 이쪽에 있는 디액티베이터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NH2가 있으면 결국에는 디액티베이터가 되기 때문에 NH2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NH2가 붙어 있으면 알키라나 아시라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리어레인지멘트는 아까 보았고, 또 폴리하다 이것도 보면은 여기 있는 얼기는 여기서 보면은 액티베이터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가 하나 붙으면은 반응이 더 잘 일어나서 폴리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아시라는 얘가 붙는 순간 지금 저 아실기는 여기는 디액티베이터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붙는 순간 이 전자 끄는 작용기가 붙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폴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라에서 하나 더 볼만한 점이 이렇게 아실기를 붙였어요. 그런데 걔를 H2PD 얘랑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여기는 O2가 환원이 되면서 그냥 알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반응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벤젠에다가 이런 반응을 하면은 얘는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런 형태였는데 이렇게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나서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3개 이상인데 1차로 붙이고 싶다 할 때는 차라리 아실화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랑 반응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게 붙게 되겠죠. 얘를 H2PD 처리를 하면은 원하는 1차로 붙은 반응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합성 문제 풀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얘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비열 플러스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OH가 여기 달려있고 여기에는 알킬기가 달려있는데 둘 다 액티베이터입니다. 근데 OH가 더 강력한 액티베이터니까 얘가 지정을 해주는 이쪽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반응을 시키면 요게 되거나 요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얘는 HSO3 플러스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OH랑 NH2가 붙었는데 둘 다 전자를 잘 주는 애들이죠. 그런데 어차피 얘네가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똑같아요. 얘도 올소페라, 얘도 올소페라입니다. 이쪽에는 스테릭해서 안 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 누가 세냐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둘 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르든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얘를 보도록 할게요. 얘네의 위치 지향은 아까 봤듯이 어차피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줄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는 알킬기를 붙이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플러스 되니까 1차로 붙여야지 라기보다는 얘는 리어레인지멘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2차인 곳에 탄소 양이온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혹은 좀 여러 개 붙어서 이렇게 2개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얘를 보도록 할까요? 얘도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지만 리어레인지멘트가 되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리고 비열 같은 경우에는 위치 지향이 이쪽이라서 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비열이 있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보았듯이 디액티베이터가 있으면 알키라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가지고 얘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역합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역합성하는 문제는 일단 제일 밑에 거부터 풀어봅시다. 지금 얘를 보면은 알킬기가 붙었네 하고 그냥 단순하게 RCl3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리어레인지멘트를 거치면서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하는 1차로 붙은 알킬기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실기를 한번 거쳐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면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 H2PD 처리를 해주면 원하는 열원이를 붙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개가 붙었다 하면 어떻게 풀이를 해줘야 하냐면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NO2가 붙은 상황에서 알킬기가 붙었다. 혹은 알킬기가 붙은 상황에서 NO2가 붙었다. 이렇게 2가지를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일단 얘부터 보자면 NO2는 디액티베이터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알킬기가 붙는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NO2가 붙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알킬기가 있으면 걔네의 위치 지향은 올소 페라이기 때문에 이쪽에 NO2가 여기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기에 어차피 얘를 붙일 때는 아까 봤듯이 아실화를 한 다음에 H2PD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실화인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디액티베이터이기 때문에 페라 자리에 붙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 벤젠이 RCl3 얘랑 반응을 해서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HNO3 H2SO4를 해서 NO2가 파라 자리에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얻기 위해서 H2PD 처리를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친전자성 치원 반응을 보았고 이번에는 친핵성 치원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은 전자가 많은 애이기 때문에 얘가 사실 친핵성 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해요. 그래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좀 특별한 경우에만 친핵성 치원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할로젠이 달려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올소페라의 작용이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할로젠이 있으면 올소 자리 혹은 페라 자리에 이렇게 NO2가 붙어 있어야 이런 E- 전자가 많은 얘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에 CL이 있어서 얘네가 유도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끌어당겨서 여기가 친핵성 공격을 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중 결합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마치 이런 상태가 될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갔던 전자가 다시 벤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로 다시 이중결합을 만들러 돌아갑니다. 그러면 CL은 좋은 이탈기잖아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새로 붙은 E 말고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CL이 E에 의해서 치환이 되고 벤젠은 회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할 게 이런 조건을 잘 만족을 해야 원래 있던 CL이 새로운 친핵체에 의해서 치환이 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친핵성 치환 반응도 있는데요. 이때의 조건은 일단 CL이 있어야 하는 건 똑같은데 NO2가 올소페라에 있는 대신에 힙 이렇게 열을 가혹한 이런 조건을 가해주면 좀 더 반응이 잘 일어나서 NO2 없이도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얘는 그냥 붙은 다음에 전자를 밀었다 다시 또 돌아오듯이 밀면서 CL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마치 E2 반응이 일어나듯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H를 얘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밀쳐지면서
이렇게 삼중결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삼중결합이 다시 이 H2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2가 그 자리에 붙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걔는 다시 3중이었던 얘가 2중이 되고 이렇게 2가 붙게 되는 것인데, 근데 아까 봤던 이 반응에서는 원래 CL이 있던 자리에 2가 붙으면서 그 CL 자리가 2로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H를 얘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삼중결합을 만든 다음에 그 삼중결합이 알켄 반응하듯이 알카인 반응하듯이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H를 공격을 하면 이쪽에 삼중결합이 생기고, 이쪽에 있는 H 공격하면 이쪽에 삼중결합이 생기겠죠. 그럼 이 삼중결합 중에 이 친핵체가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이쪽에 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 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CL이 있으면 이러한 친핵체가 붙을 수 있는 곳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이런 민둥민둥한 알켄이면 걔가 여기 붙으나 여기 붙으나 여기 붙으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다른 애가 있어서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여기선 올수가 되고 여기선 메타가 되고 여기선 페라가 되잖아요. 이렇게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써줘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친핵성 치원 반응에 대한 문제인데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여기 CL이 붙어 있고 여기에 지금 파라 자리에 NO2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OH에 의해서 치환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메커니즘을 그냥 살펴보도록 하면 여기에 OH가 붙으면 이렇게 밀쳐지고 이쪽에 밀쳐지면서 중간체로 이런 상태가 되었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벤젠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밀쳐지면서 CL이 나가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올소페라 말고 여기엔 메타 위치에 다른 작용기가 붙었네요. 이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NO2가 있는 쪽에 있어야 얘가 걸리면서 다시 나가게 되는데 이쪽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있고 공명을 하더라도 이쪽에 또 공명을 하더라도 이쪽에 생기기 때문에 이 NO2에 의해 다시 미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메타에 있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얘를 보도록 할게요. 얘네는 올소나 페라에 NO2가 붙은 건 아니지만 대신에 힛이 있기 때문에 친핵성 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대신에 걔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수소를 공격을 해서 알카인을 중간에 거친 다음에 여기에 NH2가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얘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소를 이 두 가지 중에서 왼쪽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을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붙는 위치가 여기나 여기 혹은 여기나 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쪽에 붙일 수도 있고 이쪽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쪽에 붙일 수도 있고 이쪽에 붙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둘은 뒤집으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로 이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을 공격을 하면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오른쪽을 공격하면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공격할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왼쪽에 붙으면 이쪽에 붙을 것이고 여기에 붙으면 여기에 붙겠고 여기에 붙으면 여기에 붙으니까 중복이고요. 여기에 붙으면 여기에 붙게 되겠죠. 그래서 올소, 메타, 페라 세 가지 모두 나와서 결과물로 이 세 개를 다 써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왼쪽은 그냥 CL 자리에 붙되 NO2가 올소, 페라인가를 잘 따져주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조건은 힛이 있으면 그냥 붙일 수도 있지만 대신에 좀 결과적으로 위치상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섬세하게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간 잡동사니인 애들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알킬기가 있는데 걔를 KMnO4 처리를 시켜주면 얘가 이렇게 카복실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기에 붙은 알킬기에 여기 달린 애가 3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되고 얘로 바뀔 수 있지만 이런 3차 같은 애들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MBS가 당연히 MBS가 비열이 붙으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공명이 일어나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비열이 이쪽에 붙게 되겠죠. 얘는 복습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런 상태에서 H2PD를 처리를 하면 이것도 복습인데 알켄이 환원이 되면서 알케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얘가 이런 케톤이 이쪽에 붙으면은 환원이 안 되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딱 붙으면 또 H2PD에 의해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붙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딱 붙어 있으면은 얘가 환원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알케인 말고도 벤젠까지 전부 다 민둥민둥하게 알케인으로 바꿔버리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가혹한 H2OHC 이런 반응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복잡한 합성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역합성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먼저 마지막으로 붙는 애가 NH2일 때, 마지막으로 붙는 애가 알킬기일 때, 마지막으로 붙는 애가 비열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여기서 NH2가 붙는 거 가능은 하지만 원하는 곳에 붙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붙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얘는 보류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얘를 보자면 얘가 여기에 붙네 아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가 NH2가 있습니다. NH2는 RCl3 조건에서 NH3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가 전자 끌어당기는 작용기가 돼서 알킬기를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얘는 기각을 하겠고요. 이번에는 얘를 보도록 하면 얘네는 NH2가 제일 센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비열이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비열이 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살려줄 수 있는 선택지는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얘네를 보도록 합시다. 얘네는 비열이 먼저 붙냐 알킬기가 먼저 붙냐를 보면은 알킬기가 먼저 붙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있으면 비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올소페라이기 때문에 메타에 알킬기가 붙는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아실기로 먼저 붙은 다음에 비열을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시켜주면 되냐면 맨 처음에 벤젠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비열을 붙이면 원하는 자리인 메타 자리에 비열이 붙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H2PD 처리를 해서 얘가 알킬기로 바뀌게 되고 이 상태에서 HNO3, H2SO4 처리를 하면 NO2가 붙게 됩니다. 다만 이때 원하지 않는 애도 넣을 수 있기는 해요. 여기에 NO2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2PD 처리를 또 해주면은 NH2로 바뀌면서 원하는 반응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케이스는 NH2랑 알킬기가 있기 때문에 NH2가 먼저 붙으면 알킬기가 붙을 수 없게 되죠. 왜냐면은 방해하는 그 지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먼저 여기에서 출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어떻게 해주냐면 먼저 벤젠이 있고 여기에서 얘로 넘어가야 하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반응시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얘는 리어레인지멘트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아실기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H2PD 처리를 해서 알킬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H2SO4, HNO3를 하면 여기에 붙게 되겠죠. 근데 이때 당연하지만 이쪽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H2PD 처리를 하면 얘도 NH2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PBR3, BR2를 해주면
이렇게 붙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쪽에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얘를 합성하는 법을 보도록 할게요. 얘가 먼저 합성이 되려면 이 상태에서 염기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얘가 만들어지려면 여기에서 MBS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들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알키라를 하면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반응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방향족 화합물을 만드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